우리의 교육 현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당의 입장과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시간제로 채용하겠다는 시간 선택제 교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시간제 알바 같은 분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책임진 선생님들을 알바처럼 채용하겠다는 분들과 교육 현장을 이야기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중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학교 교육에 걱정이 많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여고생이 15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안양의 한 여고생은 목에 줄을 감고 자살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한 겁니다. 어쩌다 학교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평준화라고 합니다. 현실은 아닙니다. 이제 외고와 같은 특목고는 서열화를 조장하는 특권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고 가고 싶은 학교, 교사가 즐겁게 가르치는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처음 제기하고 현실화시켰던 통합진보당은 고교까지 의무교육,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대학 서열화를 폐지하고 국공립대학을 더욱 확대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근본에서부터 바꾸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을 위한 제도를 통합진보당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249쪽에 보면 한국인 위안부는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서술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최종적으로 강제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수정했습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326쪽에 보면 12.6 사태를 조사하는 것을 기회로 하여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은 쿠데타에 성공하였다는 등 독재정권의 12.12 쿠데타를 성공한 사건으로 오해할 만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나쁘지만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도와준 것이라는 논리가 바로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일제의 식민사관을 따르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입니다. 한일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영토 문제에서도 일본 입장만 반영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좌우의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인 역사학자들 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만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함량 미달 교학사 교과서를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다른 7종의 역사 교과서의 오류를 시정하라고 하면서 물타기했습니다. 7종의 다른 교과서는 평균 이하의 오탈자 정도의 수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의 단순 오탈자를 다 합친 것에 4배 이상이나 되는 2261건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뉴라이트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보였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정부의 검정 과정은 통과했지만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반대로 고등학교 1794개 중에서 부성고등학교 한 곳만 채택하는 데 그쳤습니다. 처음에 채택했다가 철회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장, 교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해서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정부의 검인정 체계의 현재 문제는 역사교과서 검정을 위임받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해임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정 체계에서 검정위원을 늘려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정 기간을 늘리고 검인정 체계가 자율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국정교과서 추진을 검토 중인데 만약 교학사 교과서와 같은 친일 독재 미화의 교과서가 유일한 국정교과서로 된다면 그것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게 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역사교육이 참으로 중요하죠. 과거에 개인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일제에 팔았거나
일제의 앞잡이로 독립운동가를 잡으러 다닌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것은 잘못한 것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 또 그들의 조상의 과거라도 잘못한 것을 숨기지 말고 제대로 적어서 우리 세대가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교육이 중요한데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엉터리 역사 교과서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등장했겠습니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대로 진실을 알리는 그러한 역사 교과서를 계속 우리 국민들이 교육받아야 하고 또 갑자기 등장한 그러한 엉뚱한 잘못된 역사 교과서는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진보당의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목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혁신학교를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제 교사를 폐지하고 교사의 정규직 지위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보육, 행정, 학교급식 등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특권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통합진보당은 폐지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한때 고교 평준화가 되기 전에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다한 고교 입시로 인한 중학생들의 부담과 명문고 입학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고교 평준화를 실시한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고등학교가 평준화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학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2013년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 출신이 70%였습니다. 이러한 강남 쏠림 현상은 2011년에는 54.3%, 2012년에 57.7%와 비교해도 눈에 띄게 높아진 것입니다. 아예 2012년에는 강북구 출신 서울대 정시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2013년에는 강북, 구로, 금천, 성동, 은평, 중구 6개 구에 서울대 정시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서울대 진학률로 명문고를 나누면서 파락군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라고 하면 인문계와 실업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가 생겨나더니 MB정부에 늘어난 자사고까지 해서 이제는 고교 평준화 자체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전체 고등학생의 3%뿐인 특목고 학생이 2013년 서울대 신입생 중에 28%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전체 고등학생의 70%가 넘는 일반고 학생이 서울대 신입생 중에 50%를 겨우 넘었습니다. 이제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서열이 그 학생 가정의 부의 서열인 셈입니다. 교육 제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까지 서열화되고 부도 가난도 대물림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교 서열화의 근본 원인인 특목고, 자사고 등을 모두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강은희 의원 말씀만 들으면 마치 지금의 교육제도가 괜찮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 해결보다 앞서서 정부가 시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법 개정을 했습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직에 종사할 수 없게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분야에서 돈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익금을 남기겠다고 합니다. 또 대기업이 학교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열어놓고 외국 기업까지도 학교를 사게 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도 돈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보람을 느끼고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교육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이 해마다 바뀌었지만 교과서 수준은 더 높아져서 학교 수준만으로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다녀야 합니다. 바로 2009년에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된 혁신학교가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될까요?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이고 교사가 교무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학교 운영 계획을 결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충분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체험학습과 창의적 수업활동을 벌이면서 학생들도 즐겁습니다. 학원에 가지 않아도 공부하는 능률이 오르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바람이 불고 초, 중등 교육개혁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혁신학교의 숫자는 전국에서 5%뿐이지만 그 성과는 이제 공교육 개혁의 성과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아시죠? 가정의 수익이 좀 불안정해지더라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이제는 다른 분야를 아끼고 줄여서라도 미래를 위해 쓰자는 것이 저희 통합진보당의 교육 정책입니다. 진보당의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 재정 마련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이 쓰는 1조 원 넘는 예산과 인력,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낡은 무기에 들어가는 국방부 예산, 과감히 삭감해서 교육 예산으로 우선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네. 또 둘째, 종부세 등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느라 2, 3조에 이르는 지방세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재벌과 최고 소득 계층의 증세를 통한 지방정부의 교육복지 예산 늘려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강은희 의원님 좋은 말씀은 하시지만 결정적으로 예산은 세우지 않으시는 바로 그러한 현 정권의 문제를 고쳤으면 합니다. 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은 좋은 직장에 가는 사람들의 한정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좋은 직장은 자릿수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가야 하는 곳은 최저임금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또 근로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데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교육비 드리지 말고 공교육에 의존하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전체 국민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삶을 아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규제 개혁,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규제를 풀어서 결국은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 개혁이지 규제 개혁이 아닙니다. 규제를 풀어서 동네 빵집 망하고 재벌 빵집이 장악했습니다. 동네 슈퍼, 동네 주유소, 동네 극장 다 없어지고 들어선 것은 재벌 독점뿐입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차입금 이자도 갚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벌에게 법인세를 더 걷어서 중소기업에게 무이자 융자나 무상 지원하는 것이 규제 개혁보다 더 중요합니다. 재벌 특혜를 위한 규제 개혁에 반대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한다면 통합진보당은 저항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공식 제안합니다.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특혜성 규제개혁 토론회 그만하시고 서민 살리기 끝장 토론 해주십시오. 네.